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코목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바로 보일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 개요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부피, 그리고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압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통 몰수를 더 대입하면 기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될 보일 법칙은요, 바로 부피와 압력에 관한 법칙이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와 몰수, 즉 기체 분자의 양과 관련된 법칙인데,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1에서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언급 안 하고 복습만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다 배웠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느냐? 자, 화학 2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는 이 온도, 압력, 몰수, 부피의 관계를 모두 합친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인 보일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 부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하고 같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리터나 밀리리터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참고 자료로 압력의 단위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기체 부피는요, 압력에 의해 비교적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사기 안에 공기를 가득 담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뽑을 때는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 부피가 자유롭게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요, 액체나 고체에 비해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관한 관계를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다른 요소인 온도나 아니면 기체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겠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데요. 보일도 여기 보이시는 J자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지만 우리 실험 상황에서 수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금속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J자관도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기 보이시는 기체 압력계를 통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실험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거에 2 곱하기 3. 이건 무슨 뜻이냐? 부피가 3. 이때 압력은 2기압이란 뜻이에요. 이 A를요,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압력을 세게 가한 거고요. 이 A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압력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점점점 부피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다시 압력을 줄이게 되면 부피가 점점점 크게 됩니다. 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뒤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관계를 보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학 2,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했던 실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압력에 따른 부피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측정해 보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그래프에서 세 지점을 콕 집어서 표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4리터일 때는
압력은 1기압이었고 부피가 2리터였을 때는 압력이 2기압, 부피가 1리터였을 때는 압력이 4기압으로 측정이 됩니다. 요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무슨 규칙이냐? 바로 부피 곱하기 압력값이 전부 444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은요, 부피 곱하기 압력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일 법칙으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걸 좀 더 글로 정리하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법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하게 되자면,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비례상수를 도입하게 되면 이 비례라는 기호를 등호로 바꿀 수 있죠. 자, 비례상수 K를 도입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수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PV는 K, K는 상수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를 좀 더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 돼요. 자,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경우 압력이 P1일 때 기체의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압력이 P2일 때 기체의 부피를 V2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무슨 관계냐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죠. 그래서 기체의 양이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부피와 압력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관계를 발견하고, 이 관계를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일상생활 속에 보일 법칙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본 적 있을까요? 이 풍선들은요,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대기압이 점점 작아진다고 배웠어요. 그쵸? 자, 대기압이 점점 작아요.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풍선의 부피는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이 풍선이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물안경을 끼고 잠수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물안경을 끼고 잠수했을 때 물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압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물 깊은 곳에서 숨을 내뱉게 되면 기포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기포는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여러분이 관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기포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기포는 수압에 의해서 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포가 올라가면서 이 기포를 누르는 수압이 점점 약해지겠죠. 이 수압이 약해지니까 이 기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 보일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보일 법칙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인 보일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인 샤를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